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입니다. 1370과 1390대 사이를 오가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1400을 넘어섰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원달러 환율은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1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상승했습니다. 원달러는 지난 7월부터 1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1390대에 걸쳐 있는 120일 지수이동선은 그동안 원달러의 상승을 잘 막아주었으나 계속되는 원달러의 공격의 저항선으로서의 내구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번에 원달러 환율 상승을 허용했습니다. 저항선은 추세가 바뀌면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는 트레이더들의 경험칙을 생각하면 1393대에 있는 120일 지수이동선은 앞으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장 120일 지수선을 지지선으로 간주하기에는 좀 더 따져볼 게 있는데 현재 가격은 지난해 11월 중순 저항선으로 작용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1416대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저지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일간 차트에서 상승 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지점에서 환율은 눌림목을 주고 상승을 이어갈지 이 가격대에서 다시 저항에 부딪혀 원달러가 물러설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10대까지 상승했는데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어가더라도 1415대 부근에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뚜렷한 추세 없이 볼린저 밴드에서 오르내리던 원달러는 지난 주막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상승하며 강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눌림목과 조정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더니 1409.55에서 지난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뚜렷한 우상향을 하고 있어 원달러의 상승세는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따라 상승하던 환율은 일단 밴드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승 초반의 강력한 동력을 어느 정도 소모해 동력 재충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원달러는 20일 이동선이 있는 1404와 1404까지 물러나며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달러가 조정에 들어가면 1393.7대에 있는 1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의 역할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20일 지수이동선이 원달러를 받쳐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20일 지수선이 지지선으로 기능하더라도 원달러를 확실하게 받쳐주기보다는 완충작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120일 지수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더라도 원달러는 1380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달러는 이번 주에는 강한 상승을 이어가는 대신 1380에서 1400에 이르는 완충지대에서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원달러 환율은 1470 부근을 정점으로 하는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고 하락한 다음 1360대에 있는 1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간 차트에서 환율은 강하게 상승하며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했는데 이는 강한 추가 상승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친 뒤 미국과 환율 협의가 완료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장관에게 한국의 외환 사정과 통화 스와프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최근 제기된 미국 측의 투자금 증액 요구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선불이며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인 5,500억 달러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고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요구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워싱턴 역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때부터 보여준 협상 방법은 일단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점점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국은 상대방이 예상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 즉 트럼프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요구는 이러한 협상 스타일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는 게 갤러호른의 판단입니다. 또 일본이 대미 투자협정에 서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5,500억 달러 투자를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일본은 트럼프가 요구한 수준만큼 대미 투자에 나설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게 일본 안팎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대책이 꼭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993년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한창일 때 한국 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합리적 방안뿐 아니라 비이성적 대응도 불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머물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에 미국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8 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14대로 전장보다 0.35포인트 내려가며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상무부가 공개한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PCE 가격 지수는 각각 0.2%, 2.9%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지표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직전에 집계된 것보다 14,000건이 감소했습니다. TD증권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인 제너디 골드버그는 시장은 인플레이션 파급 효과가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고 풀이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공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지난달 발표치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0.1%포인트 오른 1.2%로 나타났습니다. UBS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국 노동시장 약화를 근거로 올해 말까지 유로달러 통화상 가격을 1.23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퇴임과 차기 연준 의장의 등장은 연준의 금리 응하폭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이것이 가격에 선반영될 수 있다고 UBS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달러가 반등하며 유로달러가 1.18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실업률과 물가 모두 연준 목표에서 벗어나 있지만 추가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킨 총재는 연준이 물가와 고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지난 17일 금리 인하는 고용시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여전히 2% 목표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준에서 대표적 매파 인사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번 더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 연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9.8%로 보고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91.9%였는데 다소 하락한 값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대한 매파적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갤러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러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